둘이 눈 맞아가지고 네. 그렇게 친해갖고 술 한잔하고 네. 오빠 내 집으로 가서 집에 네. 갔고 자자 그래 잤는데 네. 다음 날에는 신고를 해요. 그러면 최대로 피해 입으신 거 보실 때는 대충 얼마 정도 피해 한 9억까지 잡았어요. 와우. 9억을요? 네. 와우. 그리고 저는 성범죄 사건도 많이 합니다. 아, 그 주특기로 이제 성범죄 가해든 피해자 지원 많이 하시다며 네. 혹시 생각나시는 사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트에서 남녀가 만났던지 뭐 클럽 같은 아니면 데나, 예. 소개팅을 받았던지 예. 관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만약 숙박업소를 가든지 그 여자 집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자분 집으로 네, 가요? 네, 여자 집으로. 이거 그래서 가서 잘 지내고 합의하에 네, 합의하에 하고 예. 다음 날에는 신고를 해요.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네, 거예요? 네. 아, 이거 어떡하냐? 왜냐면 일단은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 3년 기본 뭐 2, 네, 3년 기본 그냥 3년, 나와요. 예, 3년이고 나와요. 예. 일단은 변호사 사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무조건 형사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정도 들고 합의하려면 한 2, 3천 정도 그것도 저렴한 그쵸? 거죠. 저렴한 거죠. 저희끼리는, 예. 그러니까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아직 20대인데 아, 이거 어떡하냐. 군대 제대하고 이제 갓 사회생활을 네. 시작한 분인데 어떻게 해요? 합의를 해야지. 그러면 그 여성이 악의적으로 그 신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 지원은 약간 법률가는 그렇죠.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참 쉽지 않겠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솔직히 말해서 않아요. 네.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네.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그 네. 남성 입장이라면 둘이 눈 맞아가지고 네. 그렇게 친해갖고 술 한잔하고 네. 오빠 내 집으로 가서 집에 네. 갔고 자자 그래 잤는데 네. 갑자기 난 수갑차고 앉았고 그렇죠. 그럼 나는 그걸 안 했다는 거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게? 그럼 그거 무고죄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그러면 없어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네. 술을 마시고 네. 어디 뭐 편의점을 가고 예. 이 동선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CCTV를 확인해요. 그럼 그 CCTV는 또 어떻게 확보를 해요? 뭐 이제 가로등마다 음. 공용 CCTV도 있고 식당이면 식당 아니면 뭐 술집이면 술집 CCTV가 있잖아요. 네. 이제 식당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그 CCTV 이제 거를 받는 거고 협조해 주시는 협조- 경우가 있죠. 협조할 왜 수- 그래 소송 문제니까 네, 도와달라고 협조해 해주시죠. 주시니까. 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용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남바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이제 합니다. 아 이때부터 이제 변호사가 네, 되는 거죠. 동선대로 CCTV가 있는 곳을 음. 저희가 증거 보존 신청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변호사와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내면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네.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공소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각은 네. 안 됐습니다. 기각은 안 그럼 돼요. 반대로 무고죄로 여성분께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처벌받죠. 그렇죠. 네. 의뢰인이 어쨌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건데 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리고 그 여자분께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거까지 나온 거예요. 네. 남자친구가 공범은 아니었나요? 공범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네,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런 경우 있었어요. 로맨스 캠이었는데 그렇죠. 아. 있죠. 남자친구가 공범이었어요. 그 이상하게 그 사주하는 쪽이 좀 있더라고요. 네. 남자친구들이. 맞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런 애들은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렇지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 법률 절차나 과정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되겠다. 네. 나이트 부킹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트 부킹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반대 사례는 없어요, 선생님? 거꾸로 이제 남성도 여성을 뭐 뜯어먹는다던가 뭐 근데 협박을 오히려 한다던가. 예. 남자들은 유흥 쪽에 일하는 그런 아. 친구들이 많이 그러지. 유흥업소에 그렇죠. 있는 예. 그 호스트바 이제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좀 그런 게 있지. 대체적으로는 경찰 쪽에 만약에 남자가 나 당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일단 여자는 뭔가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남자는 너가 당한다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이제 갱년기랑 힘 빠져고 난 당할 수 있는데 왜 남자는 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선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편견이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탐정님한테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남자가 여성을 막 뜯어먹은 사례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있죠. 보통 패턴이 어때요? 대부분 고직업군이라고 속이고 고직업이 뭐예요? 사자, 그렇죠. 의사, 변호사, 뭐 검사, 어. 네, 뭐 이쪽으로 속이고 아니면 또 내가 지금 부모님이 아프시다, 편찮으시다. 아 부모님이 아프다. 네, 파트너는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돈을 줄 때 이렇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줘요? 아니면 그냥 주는 형식으로 줘요? 임상적으로 해보신 거 보면.
말은 빌려달라고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투자하라. 네, 급하니까 당장 잠깐만 쓸게. 근데 빌려주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예. 빌려달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로 피해 입으신 거 보실 때는 대충 얼마 정도 피해 입으세요? 한 9억까지 전화왔어요. 와우. 9억을요? 네. 와우. 근데 그분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와우. 온라인으로만 한 거예요? 네. 근데 9억을 보내줬어요? 네. 대단하신데요. 장난 아니다. 와우. 그거 다 어떻게 해? 그거 해결 안 되잖아요. 네, 돌려 못 받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사하셔갖고 형사고소, 즉 법적 조치까지 할 때까지 거의 자료를 다 모아주시잖아요, 탐정분들이. 근데 해도 거의 소용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저희가 하면 힘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요. 네네. 여성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많이 모아서 이게 아닌 경우 아니라고 많이 드려도 네. 못 믿으세요. 그렇다며요. 그렇죠. 그러면 설득을 막 해야 돼요? 계속 제 아닌 걸 계속 저희가 자료로서 계속 보여드리는데도 안 믿으세요. 중졸자다. 이거 대학은 근처도 안 갔다 막 이래도 네, 안 믿으세요. 그 나중에 싸우겠네요, 나중에 뭐 탐정님하고. 저희한테 이제 역으로 이제 막 화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이 썼나 보네, 얼굴 표정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만 해드릴 수 있지 믿지 않는 걸 믿어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뜯어가면 새나가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도 추적하시다 나오신다며요. 대부분 이제 네. 홀덤펌 요즘 워낙 유행하는 게 홀덤펌이라 가지고. 이게 저 도박 카드놀이 하는데요. 네, 네. 예. 사설 카지노네요. 네네. 물고. 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뭐 하루에도 1, 2천 잃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러던데. 하루는 아닙니다. 뭐 10분에 1, 2천 와우. 원입니다. 10분의 1, 네, 2천이에요. 그럼 그 돈 그냥 뭐 흩어지는 거 일도 아니겠네. 9억은 그냥 거기서 나간 거죠. 남겨놓은 시키고. 어떡하냐. 대단하십니다. 그 탐정님들의 필수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진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비, 네. 뭐 필수템, 도구들 이런 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조금 맛집 레시피를 공개하는 아, 건 마찬가지인데. 좀 해봐야죠. 왜냐면 우리는 카피는 안 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쪽에 계신 네. 탐정분들한테 좀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이거는. 예. 뭐 위장을 해야 된다던가 네. 어쨌든 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증거 채증을 하기 위해서 장비도 쓰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주로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게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장비를 안 쓰려고 해요. 최대한 안 쓰려 한다. 왜냐면 예. 우리 일이 장비를 안 쓰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경험을 안 하고 장비를 붙이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몸에 뭘 부착을 네. 하든 뭐 네. 위장을 하든 하면 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 추적기 같은 경우는 그건 일단은 불법이지.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건 하나만 탐정분들 뭐 구입처나 뭐 사용법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네. 얘기를 하는 게 탐정업계도 자정 노력을 좀 해서 네. 그거 붙이면 사람도 아니다 양아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발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호신용 같은 경우도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탐정님. 호신용 같은 경우는 도망가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36개 일단. 네, 경찰분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호신용 스프레이 아니면 뭐 건, 어. 뭐 전기 충격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달리기. 그러면 이제 최정용으로 쓰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쓰셔요? 아니면 이제 뭐 카메라 별도로 많이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제품을 다 시켜요. 아. 다 시켜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반품 문화가 네, 잘 돼 잘 있잖아요. 되죠. 네, 30일 그러니까 내에. 이제 하나씩 다 시켜보고 사용 작동법이나 이런 걸 제가 맞는 거를 네. 제 마음에 드는 거 좀 괜찮다 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반품시켜버려요. 그럼 그렇게 된 선호하는 걸 네, 사용하신다는 네. 얘기죠. 써보는 거에 뭐 합법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녹음기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나와 상대방의 녹음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네, 또 그쵸? 포함돼 있어요. 법으로. 타인과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죠. 예, 맞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거는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저희 이제 전문 탐정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첨언을 하면 의뢰인한테 네. 본인 피해자니까 네, 네. 피해의 입증 차원에서 녹음을 하거나 촬영하는 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걸 탐정인들이 맞아요. 그 가이드나 네, 인트로덕션 줘서 네, 맞아요. 제가 하는 거는 제 담당이기 때문에 선생님 당사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시면 네. 변호사랑 협의해서 진행 맞아요.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예, 이게 정답이신 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하지 분들이 말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요. 위험한 예, 거거든요. 위험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좋은 팁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저기 이탄영님은 장구를 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움직이시는 스타일이세요? 오히려 좀 무조건 몸발로 하는데요. 장비는 카메라는 저는 요즘에 워낙
삼땡이 네. 잘 그렇죠. 나와서 네. 화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100만 화소. 그렇죠. 핸드폰은 뭐 한 5대 정도. 그렇죠. 와. 아주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여기서 그렇죠. 찍고 어느 각도든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는 가지고 저희는 무조건 핸드폰으로만 카메라만 이렇게 큰 거 찍고 아, 그럼 저도 노출입니다. 큰 건 안 하고 네. 요만한 그 거. 노출되잖아요. 네, 노출돼요. 예, 액션캠 정도만 네, 쓰면 네, 되죠. 정도. 바디캠 네. 정도 예, 바디캠 네. 그 정도만. 정도만 찍죠. 그러면 뭐 또 잠복 같은 거 하실 때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주의하시는 특별한 뭐 무슨 방법이나 이런 그렇죠. 남자하고도 것들이 틀릴 것 있을까요? 같아서. 예. 딱 2개밖에 없어요. 뭘까요? 노출되는 즉시 도망쳐. 빠져라. 빠져라. 예. 잠복할 그리고 때. 미련을 버려라. 아, 또 가면 안 된다는 네, 안 얘기야. 되니까. 얘기는. 위험하니까. 예. 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원칙이네. 예. 이탐정님도 마찬가지실까요? 뭐 그건 다 똑같은 그거니까 매뉴얼이니까요. 네. 근데 뭐 특이한 복장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탐정은 없으신데 네. 저번에 이제 남자 탐정을 누굴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약간 저 건달이라고 속칭 얘기하는 약간 그런 냄새 나게 하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날 따라다니면 나는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튀는 복장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안 좋죠. 저는 몸은 비록 이래도 굉장히 원래 아유. 컬러풀한 옷을 좋아했거든요. 아, 원래요? 네, 빨갛고 빨갛고 MD 노랗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파랗고 이런 네. 거. 그런데 네. 제가 이 일을 한 10년째 하면서 네. 제 옷방에는 김종국이 살고 있어요. 아, 무채색. 네, 검정 옷만 있어가지고 제 어. 옷방이 여기가 여자 옷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위장 복장은 그냥 검은 옷 무조건. 간혹 한 흰 색깔 옷이 간혹 있긴 한데 이제 바꿔 입어야 되니까 노출 네, 좀 네, 됐다 네, 싶어 네, 하다 네, 싶을 네.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채색이나 이제 이게 오원색 이런 옷은 입으면 안 전혀 된다는 없습니다. 얘기죠? 맞아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진짜 탐정이라는 직업의 매력이 좀 빠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다른 분들께서도 탐정되고 싶다 이런 여성 생각을 탐정, 네, 꼭 많이들 여성.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후배 이제 탐정 지망생분들께 혹시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꼭 대본 보고 읽고 싶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탐정이라는 직업 생각보다 많이들 로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탐정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화려하진 않다는 거에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추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딱 사건을 해결하는 일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긴 시간 잠복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찍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 거 물론이고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파고든 일이 훨씬 많아서 그래서 섬세하고 관찰력도 또한 센스가 매우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일이 개인정보법, 위치정보법 등등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모든 조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자격증이나 모든 과정도 꼭 알아보시고 해야 하는데 사실 자격증보다는 실무 교육 과정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사수를 잘 만나서 교육 잘 받아야 네, 되더라고요. 꼭 저희 루미노 K 같은 네. 마지막으로 이 일이 감정적으로도 꽤 힘든데요. 네. 누군가의 인생 문제인 이혼, 실종, 사기 같은 문제를 제3자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다 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명언이십니다. 맞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십니다. 마지막에 멋지지 않았어요? 네, 너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라. 네. 그럼 우리 맞아요. 우리 저기 정탐정이 또 아직까지 탐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희는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건을 맡는다는 생각 이전에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함께 뛰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연예인의 인생의 한편에 서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간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직하게 나아가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에 포인트 두셨네요. 네. 이거 맞는 거 같아요, 그죠? 진짜 모든 직업에 고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다 막상 말씀하셨어요. 탐정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생각지 못했던 내 부분도 또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좀 식상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또 이 직업을 선택하실 것 같은지. 네, 저는 또 할 것 같습니다. 아, 적성에 맞으세요? 네,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전에 보통 나이가 40 전후로 하면
직업을 두세 개는 겹치고 40대부터 이제 60까지 하는 직업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전에 했던 여러 직업보다 지금 탐정이라는 직업이 적성이 정말 잘 맞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하신 거랑 상관없어도? 네. 우리 정답 저도 당연히 하겠죠. 아, 네, 왜냐면 다시 이거는 태어나서. 엄청 매력적이고 배울 게 많은 직업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배울 게 많고요.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도와드리고 예. 그 일을 해결하는 그 성취감, 그게 제 에너지의 원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탐정학 교수로서 저기 탐정님께 부탁드리는 건 후배들 그 요즘 상처받게 하는 선배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교육하면서 근데 여기 계신 최소한 선배님들은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 나이를 떠나서 상처 안 받게 잘 가르쳐주는 네. 정말 선생님 같은 사수가 되셨으면 하는 게 좀 부탁말씀입니다. 오늘 여성 탐정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네.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겁고 날카로운 세계인 것 같지만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네. 같아요. 다음에 또 되시면 네. 이번에 좀 입을 좀 푸셨잖아요. 다음에 사례로 해서 확실히 남성 탐정님들하고 여성 탐정님들하고 보는 관점은 전 틀리다고 봐요. 맞습니다. 사건 보는 분석부터 틀리시니까 기회가 되시면 또 한 번 나와주셔서 좀 다양한 사건으로 오늘 충격 먹었어요. 충격 먹었어요. 스펙트럼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 말씀입니다. 오늘도 모두의 탐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탐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정이라고 들어봤어? 맞아. 지금 생각하는 그거. 한국에도 있어. 인증받은 합법 탐정. 경찰,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려면 먼저 필요한 건 증거 수집. 그럼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걸 포기해? 아니, 의뢰해야지. 탐정한테.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전문가만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탐정 플랫폼 모두의 탐정.